당대표 흔들기와 이 당내 분란을 확실히 끝낸다는 그런 분명한 결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는 좋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조속히 빨리 당내에 있는 그런 문제들의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고 한 목소리 경제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랑의 한가운데 서 있는 야권. 어제는 세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 열어서 당의 부패 척결을 주문했고요. 오전 11시에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후 4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석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연석회의에선 당원들은 문재인 대표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문 대표도 재신임 투표 철회하라. 모든 논란은 이제 그만두자. 이런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결의안을 받아든 문재인 대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을 위한 앞으로의 구상은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어제 연석회의 직후에 한 6시 20분쯤 끝났는데요. 그 직후에 저희가 국회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에는 몸과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도 많이 아프세요? 예, 제가 이렇게 당 대표가 되겠다고 예. 감히 나섰던 이유가 제가 뭔가 되겠다는 그런 그 목표 때문이 아니라 내년 총선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기도 하고 그래야 또 다음에 정권 교체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감히 나섰던 것인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희망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마음 아픈 때 아닌가요? 예, 어쨌든 세상 일이 참 마음 같지 않네요. 예. 마음 같지 않습니까? 예. 요즘 보면 그렇습니까? 가장 뜨거운 정치 현안부터 좀 질문을 드리죠. 조금 전에 끝난 연석회의에서 문 대표를 우리는 재신임한다. 그것을 확인한다. 더 이상 분열적 논란은 배제한다. 이런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결의안 수용하십니까? 예, 오늘 그런 결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과 당무위원들께서 아주 절절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제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도 있었고 또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재신임 절차를 끝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어요. 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견들까지 참작을 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고민하시는 이유는 그러면은 이른바 비주류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말씀대로 흔들기를 해왔던 그 의원들이 반대하는 그 부분이 걸리시는 걸까요, 마음에? 그 연석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기나 분란이 또 일부에서라도 계속된다면 그 오늘 결의가 또 금세 퇴색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결의안 동의할 수 없다. 복종을 강요하지 말아라. 어차피 셀프 재신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결의안 자체도 셀프 결의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오늘 그 많은 의원님들, 당무위원님들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절실한 그런 심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무슨 친노, 비노 이런 구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이른바 비주류에 속하신다는 분들도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분들 또는 또 친노라고 분류되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는 다 공감들이 있었죠. 이제 그 점들은 우리가 그 진정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우리 마음들이 당내에서 다 공감대를 이루어서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또 다른 절차를
이제 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담보되는 것이냐 예. 그 점을 이제 저로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주류 의원들, 반대하는 의원들도 이 결의안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 고민은 좀 더 할 테고 고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추석에 이제 주말 빼면 5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뭐 당내 문제로 이게 오래 끄는 것도 불안하지 못할 뿐더러 특히 또 추석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편안하게 우리 정치를 이렇게 놓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추석 전까지는 깨끗하게 다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추석 전엔 매듭 지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 만약 제스님 투표를 하는 쪽으로 간다면 지금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가부간의 결정은 그러니까 뭐 내일 하루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이 지금 우리 그 방송이 나가는 월요일 아침 그 정도에는 그 결정이 돼야죠. 왜냐하면 재신임 절차로 갈 경우에는 이제 실무 준비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 새시겠네요. 그래서 늦지 않게 결정하겠습니다. 왠지 결의안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전 느낌에. 이 결의안에 대한 그 뭐 반응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하는 것도 저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씩 만나고 있습니다. 재신임 투표를 가든 뭐 이대로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든 어쨌든 비주류 일부의 반발은 계속 될 테고 따라서 당의 기강 잡고 통합할 방법은 계속 구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인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논란이 이제 끝나고 나면 조금 한편으로는 혁신위를 통한 제도 혁신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만 우리 당의 혁신이 제도 혁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 당의 문화라든지 사람을 바꾼다든지 또는 뭐 구조를 바꾼다든지 더 이제 근본적인 혁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물론 한편으로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당 내로는 좀 제대로 단합하고 또 당 밖으로는 또 통합까지 해서 적어도 내년 총선에는 우리 야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갖추는 일에 제가 뭐 모든 것을 던져야죠. 안철수 의원이 일요일 오전에 어떤 기자회견을 했냐면요. 강력한 부패 청산을 해야 된다. 부패 청산. 어느 정도냐면 기소만 당한 경우도 공천을 줘서는 안 되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아예 바로 제명해버려야 한다. 이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제 뭐 청산 척결 이런 면에서는 뭐 가장 단호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으로서 가장 선명한 이제 주장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 또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그 야권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 기소, 뭐 비리 비재해서 뭐 이렇게 무죄 선고받은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이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난번 그 총선 때 우리가 임종석 당시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가 하급신문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는데 그랬었죠. 사실은 억울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무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그분은 정말 억울한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그 야당 역사를 보면 심지어 옥중에서 당선된 분들도 그렇죠. 여러 분 계세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형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까지 아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또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도 당내 일각에서 있기 때문에 좀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혁신 그 위가 아마 월요일 정도에는 그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대표로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당이 보인 어떤 행보에 좀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오늘 안 전 대표가 하시더라고요. 한명숙 그 이렇게 총리에 대한 그것이 왜 온정주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그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울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은 우리 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지금 한 5년 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들 기억이 강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기에 5년 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그 시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한명수 총리를 기소했던 사건 무죄로 확정됐죠.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분의 돈을 주었다는 진술이 조작됐다는 거예요. 누가 조작했습니까? 검찰이 조작한 거죠. 그 사건이 무죄가 되니까 곧바로 만들어낸 사건이 이번에 새롭게 이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인데 그 사건조차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섣불리 온정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뭐 당시하는 이야기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니, 당 사람은 다 누구나 안다고 하셨는데 그럼 안철수 의원은? 저는 뭐 그렇게 믿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대표님은 맞으면 이제 들어오신 시기가 그 뒤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죠. 뭐 국민 정서에 이게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철수 의원이 하긴 하셨습니다만. 예, 그건 아마 좀 그 뜻을 잘 모르고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부패 청산 이야기. 예. 하나는요, 일각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뭐 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한두 명의 개인적인 불출마 선언 정도가 아니라 몇 선 이상은 다 불출마를 한다든지 중진 용퇴한다든지 이 정도 파격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번에 공천제도 혁신안이 진통이 컸다는 것은 예. 그만큼 우리 현역 의원들에게는 위협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공천제도 그 이 혁신안대로만 제대로 이렇게 실천이 되면 예. 상당한 이런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만 잘 따르면 그런 공천제도입니다. 인적 쇄신은 될 것이다. 우리 아예 이제 뭐 좀 지도급 인사들이 예. 좀 더 이렇게 뭐 백의종군 조국 교수가 그러셨어요. 예, 문재인 대표도 백의종군 하시라고. 뭐 이렇게 솔선수범 더 헌신하자. 예.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뭐 우리 당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표님도 그런 생각하세요? 우리 당의 지도급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저는 대표니까 뭐 더더욱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죠. 아니, 총선 불출마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재신임을 받고 아예 대표직을 그럼 내려놓는 정도의 백의종군은 어떻겠느냐라고 조국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조국 교수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잘 언론의 상승 얘기 저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러건 저러건 제가 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목표는 총선 승리다. 당을 위해서 천지 조건이 붙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혁신의 갑론을박이 왜 이렇게 뜨겁냐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 예. 총선에서 잘 돼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 의식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이대로라면 새정치연합 80석도 안 된다. 어게인 2008 이런 예측 나오는 거 들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뭐 전 독립만만 아니라 그런 식의 이렇게 어법들 저는 그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런 어법 동의하지 않는다. 희망을 말해야죠. 계속 지금 이제 안 된다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그만두자는 것이 제가 재신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필패다, 뭐 80석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일종의 우리 당 내에 그 인사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야권이 크게 함께 가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천정배 의원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셨는데 그런데 오늘 천정배 의원이 창당 선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오전. 창당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요. 어쨌든 창당이 돼야 되는 거죠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창당이 돼야 창당이 되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언도 해버렸는데? 뜻을 밝힌 것이죠. 예, 뜻을 밝히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 뭐 지금 우리 그 야권이 정말 똘똘 뭉쳐도 어려운 판에 이렇게 뭐 분열한다면 더더욱 이제 어렵죠.
저는 천정배 의원이 조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을 착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정배 의원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예. 천정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호남 민심 앞에서 우리가 몸을 낮추는 것이죠. 호남 민심. 예. 그리고 저는 뭐 천정배 의원이 호남 민심을 다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바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저는 이게 호남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호남 민심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호남에 가면은 지금 새정치연합은 다 끝났다. 이대로는 힘들다. 이런 민심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는 거다 말씀하시는데요. 천정배 의원이 말씀하시는 신당이 예. 박준영 지사가 말씀하시는 신당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신민당하고. 그리고 또 왜 두 분이 또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또 당을 만든다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어쨌든 그런 이제 분열적인 흐름에 대해서 예. 저는 뭐 호남 민심은 허락하지 않을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천정배 의원이 오늘 새정치나 잘해라란 말이 떠오른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너나 잘해라란 말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오늘 답을 하셨어요. 좀 무리한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정도 하죠. 무례한 말이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당이 발전시켜온 제도고 여전히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그 선택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리자면 제도적으로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우리 완전국민 경선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정치는 또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보다 더 큰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면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받아들일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지금 주장 김무성표 오픈 프라이머리 두 개를 가지고선 어느 정도 토론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국민들께 한 말씀 혹시 하실 말씀 짧게 있으실까요? 아직 우리 당이 이렇게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천제도를 비롯한 제도 혁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우리 남아있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내년 총선 반드시 이겨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인사 못 드렸는데 우리 김현정 앵커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끝까지 챙겨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였습니다.